수열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리미트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수열 AN, BN이 수렴한다면 어디로? 알파, AN은 알파로 BN은 베타로 수렴한다면 함수 극한도 마찬가지죠. 함수 fx가 알파로 함수 gx가 베타로 수렴한다면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다만 분모가 0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고등학교 교과에서 따로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값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수는 수열 AN에서 상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N의 극한값은 C가 밖으로 나가서 C 곱하기 리미트 AN의 극한, 그 다음에 얘를 알파라고 하자라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C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상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AN만 따로 극한을 구해서 C랑 곱하면 돼요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수열 자체가 덧셈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에 이 수열을 각각이 수렴한다면 극한값을 따로따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라는 의미. 이것도 함수 극한이랑 똑같은 의미죠. 뺄셈 마찬가지고요. 수열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한다면 두 개 뺄셈에 대한 수열 극한은 따로 계산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곱셈은 마찬가지고 수렴한다면 쪼갤 수 있어요가 되고, 나눗셈, 나누기 형태에서는 베타가 0이 아니어야 하고 수열도 예를 들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라도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형태가 되겠죠. n이 무한대를 가는 동안 분모가 중간에 0이 되어 버린다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수열도 0되면 안 되고 다가가는 극한값도 0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함수 극한이랑 기본 성질 똑같으니까 얘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열에서 극한값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함수 극한 중에서 한 번 더 적을게요. 함수 극한 중에서 x가 1로 갈 때 fx 극한값은 얼마예요? 이거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도 많이 썼고 뭐 유리화도 많이 썼고 통분 뭐 여러 가지 썼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그 다음에 루트를 없애는 유리화, 그 다음에 통분해서 영인자를 좀 드러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수열 극한은 함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를 가는 형태랑 가장 비슷하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볼 때 이 fx가 분수 형태를 띄고 있다면 최고참 개수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떠올려서 요쪽 의미보다는 요쪽 의미가 굉장히 더 강합니다. 최고참 개수만 따져서. 그러니까 얘랑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an이다. n이 항상 무한대를 갈 거기 때문에. 물론 유리화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게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 가는 형태에서 함수 극한 계산했었던 그 부분이 좀 많이 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때 극한 최고참 개수 따져서 판단해 보는 거랑,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에서는 얘는 루트가 있어서 뭐가 더 큰지를 잘 모를 때는 유리화를 해서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일 때는 최고창으로 묶어서라고 하는데 얘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함수 극한에 나왔던 거랑 같은 개념이고요. 무한대는 커지는 상태를 나타낸 거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n분의 n이 같지 않다, 뭐 n분의 n이란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과연 같은가? 같으면 1이겠죠. 근데 같지 않다라는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런 부분. 무한대는 커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리미트 an이 2n이 되고 얘가 n이 되고 얘도 무한대를 가죠. 얘도 무한대를 가죠. 근데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n이 무한대를 가든 말든 약분되어 버리고 나오면 얘는 2로 수렴할 수도 있는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제곱이 되면
n 한 개 약분하고 나면 얘는 무한대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무한대 간다고 해서 얘가 같은 거냐면 그거 아닙니다. 얘가 더 심하게 커지는 무한대고 얘는 천천히 커지는 무한대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가지고 얘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열 A에는 2n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열 B에는 n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얘를 뺐을 때는 리미트 n하고 같죠. 얘는 무한대를 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 무한대 가는 거랑 얘 무한대 가는 거랑 둘이가 같나요? 모르겠다. 식을 적어봐야 알겠다라는 의미.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는 커지는 상태, 연산에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 보충학습에 있는 이 내용은 한 번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계산할 때 좀 편합니다. 무한대가 상태라는 거. 다만 무한대는 부호의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무한대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둘을 곱해버리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서 이 둘을 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호의 성질은 가지고 있다. 다만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 자, 알파는 무한히 커지고 있습니다. 100만, 1000만 계속 지나고 있죠. 얘가 아무리 커도 고정된 상수라면 무한대 영향을 못 줍니다. 마이너스로 엄청 크게 마이너스 100만 필요 없죠. 여기가 100만 지나면서부터는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 고정된 값은 전혀 무한대 영향을 못 줘서 요런 어떤 최종적인 모습이라 그러면 얘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100만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덧셈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극한에서 덧셈 계산해서 값을 찾은 게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태랑 플러스로 또 커지고 있는 상태 둘이가 더해지는 식의 형태의 극한이라 그러면 얘는 당연히 더 빨리 커지고 있는 플러스 무한대로 그렇게 커지고 있을 거야 라는 개념적인 부분으로 봐주시고 A가 양수일 때 부호의 성질이 있다 그랬죠. 양수 값이랑 무한대로 커지는 걸 곱하게 되면 얘가 더 빨리 증가를 시키든 말든 결국 얘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는 형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음수랑 양의 무한대랑 곱하게 되면 얘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커지면서 부호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최종 모습을 극한을 표현을 하면 됩니다. n이 고정된 값이라 그러면 제곱근이어도 천천히 커지긴 커지지만 얘도 결국은 무한대로 커지는 발산하는 형태가 돼요. 마찬가지로 요게 아마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무한대로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분에 상수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고정된 상수라면 얘는 엄청 커져서 무한대분의 상수되면 얘는 0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게 됩니다. 얘가 크든 말든 얘는 뿔마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상수가 플러스 2여도 무한대분의 플러스 2는 0으로 갈 테고 무한대분의 음수 마이너스 2여도 얘도 0으로 가죠. 마이너스 떼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고 무한대분의 2해도 얘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0에 다가가는 극한이니까 마이너스가 있든 말든 이 부분은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뿔만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만약에 뭐 3으로 나눈다 A가 3이다 그러면 3분의 무한대는 얘가 엄청 커지고 계속 커지고 있죠. 3배만큼 줄이든 말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극한은 무한대로 갈 거고 음수로 나누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부호를 바꿔버렸다라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라는 형태. 그 다음 그 함수 극한에서 보듯이 무한대가 다항식이었을 때는 우리 최고차는 개수 가지고 판단을 했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1차 n에 대한 1차 형태의 수열, 얘가 n에 대한 1차 형태의 수열이라 그러면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분자분모로 n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잖아요. 결국은 최고차항 개수가 수렴 값이 되더라라는 거. 분모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됐습니까? 0으로 수렴하고 얘가 더 빨리 커져서
분자 차수가 크게 되면 요 부호에 따라서 P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P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로 발산하더라. 그래서 분자 차수가 크면 발산, 차수가 같으면 개수의 비로 수렴, 분모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 이런 형태로 보았었습니다. 혹시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요것만 부연 설명해 보면 리미트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보면 얘는 n분의 p가 되고 n제곱의 q가 되고 a가 되고 n분의 b가 되고 n제곱의 c가 되어서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가죠. 얘는 a로 상수로 가는 거고. 그래서 분자는 0으로 수렴, 분모는 a로 수렴. 각각 수렴하게 된다면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는 a분의 0이 되어서 0으로 수렴해요 라고 계산을 했던 게 있습니다. 뭐 얘가 참 뻔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그 수렴하게 되면 사칙연산 가능해요 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풀지는 말고 그거 원리를 조금 유지를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리미트 an은 4로 수렴해요. 리미트 an 곱하기 b는 3으로 수렴해요. 얘 둘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식을 변형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an제곱 bn제곱의 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식만 좀 바꿔 볼게요. 얘를 an 더하기 bn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의 an bn이라고 바꾸는 거는 수열 극한에 하등 지장이 없는 형태입니다. 식만 바꾸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an bn이 수렴한다 했고 2an도 수렴한다 했죠. 제곱이 있네. 우리 배웠으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중괄호 해야 되겠다. 자, an, 이거는 한번 분리하고 가는 게 맞겠네요. 아니다. an, bn 제곱도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an 더하기 bn 빼기 2의 an, bn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거 수렴한다라는 걸 저 위에서 알고 있고 얘도 수렴하는 걸 알고 있고 얘도 수렴하는 걸 위에서 알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거는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가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an 더하기 bn의 극한, 그 다음 리미트 an 더하기 bn의 극한 빼기 2의 리미트 an bn의 곱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4가 되고 얘가 3이니까 4의 제곱에 2 곱하기 3 그래서 10 이런 형태로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한 식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건 함수 극한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무한대를 가는데 얘가 3차고 3차다. 차수가 같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최고창 개수의 비가 수렴값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분의 2가 되니까 얘는 극한이 2가 돼요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n이 무한대를 갈 때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1차입니다. 2차 1차니까 분모 차수가 크네요. 그럼 얘는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어 버리게 되면 이거 밑에다가 한번 적어도 되겠다. 1 빼기 n분의 3 더하기 n제곱의 4, 그 다음 얘는 n분의 5 더하기 n제곱의 1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서 분자는 0으로 수렴하고 분모는 1로 수렴하고 수렴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해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단순하게 분모의 차수가 크고 n이 무한대를 가기 때문에
얘는 바로 0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라고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분자 차수가 크면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부호가 좀 영향을 준다 했죠. 얘는 마이너스가 분모의 최고창의 부호가 되고 얘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고 분자 차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치는 무한대 형태를 가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고민이 유리화를 할까 말까인데, 유리화는 보통 함수 구간에서는 0분의 0 될 때 유리화를 많이 썼죠. 영인자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n이 무한대를 가는데 분자 차수가 얼마냐를 유심히 보니까 이거 1차입니다. 얘는 1차식이죠. n에 대한 1차식. 얘는 최고차항이 여기죠. 최고차가 마이너스를 있든 말든 여기 제곱의 루트니까 얘도 1차 형태입니다. 얘는 2분의 1차죠. 최고차항 영향을 안 줍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무한대를 갈 때. 그래서 여기도 1차고 여기도 1차이기 때문에 얘는 유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개수만 적으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 1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최고차항 개수는 1입니다. 그래서 극한이 1이 돼요 라는 형태. 그래서 유리화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죠. 자, 이제 수열 느낌이 조금 나는데 1번에서 분자라든지 2번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수열에서 그 합 기억해야 되겠죠. (1에서) n까지 k를 더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 얘는 2분의 1에 n 플러스 1이 되더라. 그러면 1번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분자가 뭐냐 그러면 수열 극한할 거니까 얘는 괄호는 풀어서 적을게요. 2분의 1의 n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분모는 n 제곱입니다. 차수가 같죠? 그러면 개수의 비만 따지면 되니까 분자에 2분의 1이 있어서 얘는 극한이 2분의 1이요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2번은 이 왼쪽 괄호 속에 있는 거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2번은 1 마이너스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빼기 n분의 1. 이런 경우는 대부분 통분입니다. 통분하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어디까지 가느냐면 n분의 n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약분, 얘랑 얘랑 약분, 얘랑 얘랑 약분, 얘랑 얘도 약분이 되겠죠. 남는 건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n분의 1인데 문제에서는 이거 제곱하세요 했으니까 2번은 식으로 적어보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왼쪽 부분은 n제곱에 1이 되고 오른쪽은 방금 보았듯이 2분의 1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n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에 n이 되고, 얘는 분자 2차고요 분모의 2차고요 최고창 개수는 여기 2분의 1 형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극한이 2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함수 극한에서도 미정계수 문제 많이 풀어봤죠. 수열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를 가는데 분모가 1차인 게 고정입니다. 그런데 수렴한다고? 그러려면 분자도 1차여야지만 수렴하겠죠. 그래서 만약 A가 0이 아니라 그러면 A가 만약에 0이 아니었다 그러면 리미트에 주어진 식은 아마도 뿔알마의 무한대 형태 둘 중에 한 개로 발산했을 것 같아요. 수렴했잖아. 그래서 A가 0이 돼야 되죠. 얘는 없어야지만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A가 0이 된다면 리미트 얘는 3n 플러스 2가 되고 bn 더하기 1이니까
수렴하는 극한은 3분의 b가 돼야 되고 얘가 2라고 그랬으니까 b는 6이 돼요. 그래서 a는 0이고 b는 6이다 라는 형태로 a, b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나마 이 단원에서 계산 좀 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얘도 무한대를 가고 얘도 무한대를 가서 누가 이기는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이기면 플러스 무한대 될 거고 얘가 이기면 마이너스 무한대 될 거고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더하기 루트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분자는 루트 더하기 루트가 합차로 전개가 되면 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이 되고 분모에는 루트의 n 더하기 3의 더하기 루트 n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죠. n 없애고 나서 다시 적어보면 얘는 리미트 여기는 3 그 다음 여기는 루트의 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 얘는 무한대를 가죠. 얘는 그대로 3으로 수렴하는 형태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하더라 라고 아까 보았었고요. 자, 두 번째는 얘도 무한대 누가 이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유리화를 두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식을 한번 그대로 적어 봅시다. 분자를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의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필요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적어줘야 되고 분모를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켤레 루트 더하기 루트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더하기 루트를 적어주고 얘랑 곱해서 유리화 그 다음 얘랑 곱해서 유리화 얘랑 곱하면 뭐 옆으로 적어도 괜찮겠네요. 자, n 플러스에서 n 플러스를 빼면 1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1 되고 얘도 n 플러스 1에서 n 빼면 1 되고 1만 남죠. 그럼 남는 거는 얘랑 이 친구랑 이 친구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의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얘는 루트의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의 n 더하기 1 루트 속 n으로 나눈다 이거는 나중에 하고 바로 그냥 최고창 개수 찾아봅시다. 얘 2분의 1 차고요. 얘도 최고창 2분의 1 차고 얘도 2분의 1 차고 얘도 2분의 1 차입니다. 차수가 똑같죠. 그러면 최고창 개수만 보자. 여기에서 개수는 1이 되고 여기에서 개수는 1이 되고 여기에서 개수는 1이 되고 여기에서 개수도 1이 되고 그래서 극한은 1이 돼요 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 3번 무한대 가면 10의 n제곱 마이너스 n3승 형태에서 n제곱이 커지는 것보다는 얘가 커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긴 해요. 얘가 대장이 되어서 마이너스로 대장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일 거는 같은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리미트 n 최고창 n 3승으로 한번 묶어보면 얘는 n분의 1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죠. 얘가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죠. 그렇다면 n 3승은 무한대 형태로 발산할 테고 얘는 0으로 다가가고 마이너스 1은 원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되죠. 마이너스 상수랑 무한대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요 라고 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극한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형태라서 그 해설 보면서 바로 해볼게요. 자, 무한대를 가는데 얘도 루트 n제곱, 얘도 루트 n제곱, 둘은 뺄셈으로 연결. 누가 이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기 위해서 분자분모에다가 여기에 대한 켈레를 곱해봅시다. 자, 얘는 원래 있던 형태고요. 여기에다가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를 분자분모에 곱했습니다. 그럼 얘 둘을 곱해서 루트를 없애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분자 형태가 n의 제곱 더하기 an에서 n의 제곱 더하기 1을 빼는 형태가 분자죠. 그래서 n제곱 없애고 나면 남는 거는 an-1만 남고요. 그 다음 분모는 그대로입니다. 얘는 그대로 적어주고, 얘도 1차고 얘도 1차고 여기도 1차입니다. 그래서 얘를 개수만 찾으면 되죠. 여기에서 최고참 개수 1, 여기 최고참 개수가 1 해서 1 더하기 1분의 a 형태가 남고요. 그래서 2분의 a가 되는 형태가 되고, 이 극한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a는 6이겠구나 라고 a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 극한에서도 치환하는 형태를 많이 봤었죠. 이거는 두 가지 풀이로 한번 풀어볼게요. 치환해서 푸는 형태. 여기 전체 이 AN이 섞여있는 이 전체 수열은 3으로 수렴해요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BN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봅시다. 리미트 BN이 뭔데? 그러면 BN은 2의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라는 수열이야. 얘는 3으로 수렴해요. BN은 3으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AN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죠. 자, 그러면 AN을 BN 이런 관계에 있는 거 아니까 AN을 BN으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N은 2AN 더하기 1 AN 더하기 5, 분모 이렇게 넘겨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2의 AN BN 더하기 BN AN 더하기 5. 자, 우리는 AN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넘기고 얘를 반대로 넘깁시다. 얘 넘겨서 AN으로 묶으면 AN의 2의 B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N 더하기 5 이렇게 표현. 그래서 최종적으로 AN이 뭐냐 그러면 2의 B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N 더하기 5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트 AN 궁금하다 했습니다. 아까 리미트에 AN 대신에 방금 구한 마이너스 BN 더하기 5 2의 BN 마이너스 1, 얘 수렴하고 수렴하죠. 왜냐하면 BN이 3으로 수렴하니까 여기 3 대입하면 분자는 2로 수렴하고 3 대입하면 분모는 5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분자 분모가 둘 다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계산한 극한값이 전체 극한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근데 함수 극한하고 차이점으로 뭐랄까요, 수열 극한의 특징? 아까 수열 극한에서 뭐 했냐 그러면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AN 더하기 1도 알파로 수렴해요 이런 형태를 보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함수극한 수열극한 공통적으로 수렴한다면 나누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수렴하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리미트 AN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알파라고 가정한다면, 수렴한다면 리미트
2an 더하기 1에 an에 더하기 5. 분자분모가 수렴하겠죠. 알파가 수렴하면 이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2an도 수렴하고 an 플러스 1도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플러스 5도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an 더하기 5도 수렴하고 리미트에 2an 더하기 1도 수렴하고 수열의 기본 성질에서 얘는 분리가 가능했고요. 얘는 상수 앞으로 나가고 리미트 an에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 리미트 a는 알파라고 가정했으니까 얘가 알파 더하기 5 2알파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수렴값을 가질 것이다. 얘가 3이에요 라는 형태죠.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넘겨서 계산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죠. 넘겨서 알파 구해보면 알파는 5분의 2가 되더라 라는 형태로 그 수렴 값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 형태로 많이 가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다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문제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수렴하는 라는 조건이 달려있었다면 참 좋겠죠. 바로 얘를 알파라고 하고 이 방법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말이 없으면 얘를 쓰지 못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알파가 가정한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었을 때 알파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리미트 an이 수렴하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하고 문제 풀어보고 수렴하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맞는 말이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열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았습니다.